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여 정도에 따라 지원 방식을 바꿔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과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안보 핵심 인사의 입에서 처음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을 패싱했다며 우리 정부의 우크라 지원에 대해선 전쟁 개입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ends more soldiers. South Korea is now saying it may get engaged. 우리 정부가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한미 관계 때문에 지원은 해야 하고 러시아와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말고 당분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당장 무기 지원을 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2기를 대비할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한테 북한군 돌려보내라는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안보 라인 주요 인사에 대중국, 대북한 강경파를 발탁했습니다. 충성파를 앞세운 인사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뒤집는 한편 주요 정적들에 대한 보복과 응징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오늘 공식 지명했고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국무장관 발탁이 확실시됩니다. 또 국토안보부 장관으론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낙점됐습니다. 트럼프는 충성도 높은 측근들로 주요 보직을 채우고 있는데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엔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취했던 인사들을 발탁한 게 눈에 띕니다. 트럼프는 안보보좌관 인선을 공식 발표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충성파 측근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뒤집겠다는 방침으로 읽힙니다.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이른바 충성 내각을 둘러싼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신의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또 공화당 출신으로 해리스를 지지한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향해 협박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She's a radical war hawk.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실제로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선 검찰권을 활용한 법률적 대응은 물론 세무조사와 의회 청문회 등 비법률적 방식으로 정적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대인 지뢰까지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를 승인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서 미국은 사거리 3,000km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스 6발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핵 위협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이어 대인 지뢰 사용까지 승인한 건 흔들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긴급 조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귀환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경계선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부터 대인 지뢰를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뢰라는 것 자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상대편 진군을
진입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투가 중단되고 한참 지나서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말을 바꾸면서 안팎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